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마녀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연을 받았어요. 김포에 사시는 김모모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생이 된 다음에 자취방을 구하게 되면서 이 사연자분께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성인이 된 자유를 만끽하고자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돈 받는 족족 친구들과 놀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모아놓은 돈이 있을리 만무했죠. 그래도 틈틈이 직방 사이트를 보면서 저렴하게 나온 원룸이 있나 늘 살폈었죠. 여느 날처럼 직방에 매물 알림이 울렸어요. 월 25만원 무보증 당장 입주 가능. 헐 개꿀? 이렇게 너무 금액이 싼 경우에는 낚시일 가능성이 다분했지만 전 속는셈 치고 당장 해당 방을 보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찝찝함? 처음부터 뭔가 느낌이 좀 쎄했어요. 낮인데도 유독 그 골목만 햇빛이 들지 않더군요. 집 앞에는 시든 담쟁이 덩굴이 새까맣게 말라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벽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현관문 위쪽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도 거미들이 죽어 있었어요. 모두 다리를 구부린 채로.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습습함이 밀려왔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방에 들어서기 전 계단 아래의 구석에도 거미줄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반지하의 단점인 습습함과 음습함을 감안하고도 좀 심하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귀퀴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천장 창문으로는 흙냄새가 올라왔죠. 그리고 지하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군데군데 보이던 검은 얼룩이 방의 벽지에도 이것저것에 나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또 그 얼룩들을 보고 있으려니 묘하게 이상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의미 없는 얼룩이나 구름의 모양 같은 것을 문득 봤을 때 그 당시 내가 생각한 이미지로 보이는 그런 거? 이렇게 저렴한데 더 이상 뭘 바라는 게 욕심이지. 나는 애써 그 얼룩을 외면하면서 시선을 옮겼어요. 저 신경 쓰이는 얼룩은 대충 100원 샵에서 스티커처럼 붙이는 벽지를 사다가 붙여야지 하고 생각했죠. 방 크기는 진짜 딱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갈까 한 좁은 크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에 서 있으니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하라서 내가 좀 어지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도 살폈죠. 방 벽에는 곳곳에 못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기 흉했어요. 방구석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달력이 괜히 을씨년스러운 방 분위기를 더하는 듯 했죠. 방에서 나오면서 그 달력을 떼서 나오는데 3년이나 지난 달력이더라고요. 방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뭔가요? 가성비 아닙니까?
뭐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아주 오래된 모텔보다는 더 낫지 하고 위안을 하면서 당시에는 뭐 어차피 맨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와서 잠깐 눈만 붙이고 또 옷 갈아입고 나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간섭을 피해 자유롭게 놀 생각만으로 다른 어떤 것도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 다 둘러봤으니 바로 계약하자고 말씀드리면서 빈방이니 내일 바로 들어와도 되죠? 하고 물었죠. 방 상태가 메롱이라 당연히 계약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부동산 중개인 아주머니가 반색을 하며 오늘 당장 들어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다음날 어제 대충 챙겨둔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책상과 침대를 옮길 이삿짐 용달차를 불렀어요. 정말 단촐한 짐이었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나의 똘마니들을 불렀어요. 용환이와 주신이라는 두 친구였습니다. 뭐 주신이는 중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녀석이고 용환이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되었어요. 사실 용환이 녀석이 참 골 때리는 친구예요. 좀 특별한 녀석이랄까요? 용환이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나이를 불문하고 귀신 이야기는 늘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옆 중학교에 귀신 보는 녀석이 있다고, 귀신이랑 말도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용환이었죠. 전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데다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피식 웃으며 그냥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거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바로 소문의 주인공인 용환이가 저와 같은 반에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체구가 좀 작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는 저 아이. 주변 애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저 아이. 틀림없이 그 용환이가 맞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관찰만 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 그저 좀 조용하고 차분해서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랄까? 되려 지루할이 많지 노멀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단둘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용환이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왼쪽 어깨가 좀 무겁지 않냐? 너네 할아버지신 것 같은데 평생 너 잘 되라고 기도하고 돕고 계시니까 뭐 그렇게 무겁진 않겠네. 너 어릴 때 성당 뒷뜰에서 넘어져서 다친 상처 아직 무릎에 상처가 남아있냐고 네 걱정만 하시네.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에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주다니. 이 거리를 두고 관찰만 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용환이는 오히려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음에도 본인의 소신대로 덤덤하게 행동하는 녀석이 아주 큰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우리가 정말 가까워진 건 그로부터 얼마 뒤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을 갔다가 한밤중에
제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던 제 맹장염을 용환이가 먼저 알아챈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 안 가면 위험해. 옆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속 조바심을 내시면서 얼굴이 파래지고 계셔. 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밤중에 긴급히 수술을 받아서 큰 위험 없이 넘어갔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용환이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동시에 그 아이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 용환이와 주진이를 데리고 대충 가구와 필요한 물건들을 구겨놓고는 우리는 자취하는 남자 집들이 파티를 벌였죠. 치킨이며 탕수육, 맥주와 소주를 잔뜩 사와서 먹고 마시면서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 모두 좀 거나하게 취해 방에 널브러져서 수다를 떨던 입도 이제 지쳐갈 무렵 평소에도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던 용환이가 근데 동준아, 너 여기 오래 살지 마라. 특히 잠은 그냥 밖에서 자고 라고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또 이 녀석이 나를 놀리나 싶어서 야, 너 또 뭐 귀신이네 뭐 터 어쩌네 뭐 그러려고 그러지? 너 이 새끼, 야, 형님이 자취남의 라이프를 만끽하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냐? 이놈. 하며 요 녀석이 더는 저를 놀리지 못하게 냅다 안발을 시전했죠. 용환이가 엄살을 부리면서 소리소리 난리를 피우자 누워있던 주진이도 갑자기 일어나서 용환이를 남자답게 응징해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엎치락 뒤치락 하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대로 널브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언제 일어났는지 부지런한 용환이가 라면을 끓였더라고요. 라면으로 해장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참 수다를 떨었고 녀석들은 오후가 돼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용환이 놈이 가기 직전에 또 내 말 명심해 라며 진지 모드로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며 빈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찝찝했던 방의 기운이 아직 해가 떠 있는데도 음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 용환이 이제 괜한 소리를 해갖고. PC방에서 친구 녀석들과 롤을 하다가 밤이 되자 우리는 헌팅 포차에 가서 또 마시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낮에는 못 느꼈던 이상한 한기가 든달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방문을 열자마자 썩은 흙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평소에도 나던 냄새지만 그날따라 유독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술기운 때문에 온몸이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도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하더군요. 어둠 속에서 방 구석구석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꼭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짐짓 큰 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 아래임에도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빛이 마치 창백한 손가락처럼 침대 위로 뻗어있더군요. 용환이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어요. 잠은 그냥 밖에서 자라. 방 안을 둘러보니 낮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장의 그 검은 얼룩이 마치 사람 형상처럼 보였고 벽지의 무늬도 일그러진 얼굴들처럼 느껴졌죠. 화장실 거울은 달빛에 비쳐 푸르스름한 게 더욱 섬뜩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이씨. 짜증이 난 나는 애꿎은 베개를 마구 구부렸다가 얼굴에다 올려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방 안의 기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공기에서는 오싹하게 온몸에 털을 쭈뼛 세울 만큼 무서운 냄새가 났어요. 지나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아직도 온몸이 달아올라 뜨거운데도 스산한 이 공기 때문에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은 바짝 들었죠. 그러다 방 안 구석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애써 보지 않기 위해 옆으로 돌아 누우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몇십 톤이나 하는 바위가 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무거웠죠. 그 음산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침대 끝자락에서부터 무언가가 스멀스멀 아주 천천히 기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끝쪽 침대에 실제로 무게감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이불 위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무게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죠. 내 쪽으로 스멀스멀 검은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순간 온몸의 털들이 바짝 서고 몸이 더 뻣뻣하게 굳어버리더군요. 한여름에 음식물이 상해서 썩으면 나는 냄새? 아니야. 이건 음식물보다도 더 흉측한 무언가가 썩는 그런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어요. 그 검은 형체가 내 침대 머리맡까지 다가온 것 같았는데도
난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꿈쩍할 수 없더군요. 난생 처음 지독한 가위라는 것에 눌리는 순간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평소 하느님을 믿던 저는 이내 마음을 비우고 머릿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찬히 되뇌다 보니 소리를 입 밖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죠. 가까스로 겨우겨우 입을 떼는 것 같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세상에, 그 검은 형체가 제가 읊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외우는 거였어요. 제 공포감은 극한이 되어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온몸이 더욱 굳어버리고 이제 더는 입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러자 그 검은 형체가 낄낄거리면서 제 얼굴에 놓인 베개를 아주 묵직한 힘으로 꾹 누르면서 말했어요. 주기도문. 근데 어쩌냐? 나 귀신 아닌데. 낄낄낄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과연 우리 김땡땡님의 사연에서 어디를 고쳤을까요? 오늘도 무섭지만 조금 웃기고 잠이 솔솔 들 것 같은 무서운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사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으스스하게 스윗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